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넘쳐나고 있고 2차전지 업종 또 반도체 업종에 엄청난 퍼포먼스의 주가 상승의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계속 제 마감 영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두 업종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현재 주고 있는 과정이 있다.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된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그 실행의 문제는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해서 승자가 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이런 어떤 주도 업종 주도주들을 얼마나 빠르고 낮은 가격에서 비중 높게 매수해서 바이앤홀드로 이제 높은 지점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철학이 온전히 내 체득화돼 가지고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손이 나갈 수 있는가, 그 여부가 관건인데, 결국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학습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군가한테 어떤 좋은 정보, 확실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지금 그 여의도권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에 목매달고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쌓아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낼 것인가, 뭐 이런 아주 이제 뭐랄까 저급한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없고 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정말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꾸준한 어떤 일관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저랑 함께 주식 투자, 성공 투자에 동행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이 넘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중심의 주도력 장세고 그다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은 그냥 바이앤홀드로 계속 끌고 가면서 하반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낮은 주가 단계에 있지만 하반기에 몇 배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분석 작업들 또 종목 리스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의도 강연에서 제가 조금 이제 풀어내고 또 앞으로 이제 팬딩 멤버십 또 유튜브 멤버십에서 하나씩 완벽하게 분석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올라가는 수준을 보면 우리가 취하게 돼요, 사실.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돈이 막 불어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최대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절제를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고 또 넥스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마인드 컨트롤, 심법, 또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를 다스리는 그것도 주식 투자에서 거의 뭐 정말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런 종합 예술적으로 갖춰야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수익이 막 갑자기 막 불어나고 하는 시점에서는 뭐 사람이 좀 흥분하게 되고 하는데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뜨거운데요. 뭐 뜨거운 만큼 또 뜨거운 쪽도 있지만 또 달의 또 반대편 이면에는 또 소외되고 낮은 단계 거래량도 없는 종목들도 많죠. 그런 것들을 중에서 하반기에 몇 배씩 상승할 종목들이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33% 상승해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2637포인트, 거래대금이 11조니까 꽤나 터졌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래대금 같이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종목 많아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금 업종 쏠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1.25% 상승했고 896포인트, 거의 900포인트 이제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하게 이제 추세는 돌려졌고 거래 대금은 10조 정도 터졌으니까 평소보다 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도 비등했지만 조금 더 많은 수준. 수급 구도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은 그래도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오늘 수급 구도 나쁘지 않았네요. 선물 쪽은 그냥 똔똔이었어요. 큰 포지션에 어떤 변동은 없었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1조 정도, 신용융제 잔고가 18조 정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이 이제 1.5% 상승하면서 보세요. 지금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S&P 500 지수도 신고가.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다우 지수, 또 이제 또 돌파하려는 어떤 움직임들. 오늘 니케이 증시가 1.8%로 정말 무섭네요. 와, 이거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5일선 타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홍콩 항생 0.5% 상승, 대만도 1.5% 갭상으로 떠서 상승 추세. 야, 이거 무섭습니다. 진짜 그 숏이나 공매도 이런 것들 다 죽이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 0.15%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아시아 증시 좋은 어떤 흐름들 내어주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안정화되면서 금리 안정되는 흐름들, 결국 이제 이번 FMC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금리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요도는 좀 낮다,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업종지수, 업종지수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위로 지금 480일 이평선이 지금 단단하게 저항권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왠지 지금 구도상 보면 FMC 불확실성 지나면 이거를 깨고 돌파할 것 같은 기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 구도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섭게 강력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드디어 이제 이 부근의 흐름을 완전히 깨서 돌파시키려는 흐름들. 오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이제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고 이걸 이제 견인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야, 이거 보면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내면서 이거를 돌파할 기세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이 주도력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신고가, 또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정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을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략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결국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이 밀어 올리는 거, 그 흐름으로 이제 같이 편승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각도를 올리고 5일선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높이는 흐름은 이거 돌파 시 각도를 더 높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 업종이 메인인데, 요걸 돌파하면 이제 매물이 없는, 2차전지 입장에서는 매물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요렇고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요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위로 이제 매물이 없는 이런 어떤 흐름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고점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냥 고점의 어떤 패턴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2차전지 업종은 위로 천장이 뚫릴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뚫리게 되면 위로는 우리가 어디가 고점이다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지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앤홀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앤홀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섣부르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좀 썼고, 지금은 뭘 건들 필요도 없는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건들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추세 상승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RX 반도체 업종 지수도 이 481선을 돌파하고 나서 더 상승을 강화하는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증시 쪽에서 아까 짚지 않았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전일 3% 상승하면서
뚫어올렸죠. 이 구도 자체가 지금 더 거센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이유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뭐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런 쪽은 뭐 보합이에요. 오늘 지수 측면에서 업종 지수 측면에서 그만큼 메인이 아니고 수급을 뺏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상승하겠지만 지금의 흐름 구도는 뭐 이 두 업종이 압도하고 있다. SNS택은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잡기가 어렵죠. 이제 대중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메이저는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이나 밸류 지금 수준을 갖고서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향후로 이제 보면서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의 어떤 지위를 명확히 갖고 있었고 뭐 이 기업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파크 시스템즈도 지금 신고가 냈잖아요. EUV 관련주가 이 반도체 업종에서 메인 스트림 주도 섹터다. 업종 내에서도 이제 어떤 분야가 주도 주군이냐를 놓고 볼 때 이제 EUV 이제 노강 쪽이라고 했는데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이제 시클리컬한 거는 밸류에이션을 크게 매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이 이제 추세가 업사이클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쪽 영역은 반도체 우리가 업종 내에서 1순위로 매수를 할 분야가 아닙니다. EUV가 이제 1순위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제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는 마감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EUV와 함께 이제 비메모리 영역에 이제 뭐 소부장, 소재 부품이 이제 메인이가 되겠죠. 그래서 ISC도 신고가. 지금 보면 제가 메인 그 주도주로 이제 꼽아드렸던 SNS텍, 또 파크 시스템즈, 또 이제 ISC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다 내고 있습니다. ISC까지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요건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기 전에 나타난 어떤 패턴이다는 얘기를 드리고 6%또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종목이 메인이고 주도주냐를 이제 계속 꾸준히 설명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올랐는데 설명드린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저를 이제 영상에서 보시거나 하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꾸준하게 이거 주도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분석을 해드리고 뭐 뉴스나 또 실적이나 리포트를 계속 꾸준히 커버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또 이제 SNS텍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주도주로서 말씀드렸고 또 상장하고 나서 HPSP도 계속 이 종목도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했는데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상승의 추세를 내면서 신고가 부분으로 지금 올려세우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또 BCNC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도 이런 가운데서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상한가 나오고 요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요 돌려세우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못 사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메인의 어떤 종목들은 커버를 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뭐 FST라든지 뭐 YC캠 이런 것들도 뭐 조정 구간이지만 꾸준하게 커버드리고 있고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커버되고 이때는 이제 방향이 이제 풍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 조정 구간에서도 꾸준히 이제 반도체를 좀 노리시는 분들은 기회의 어떤 종목이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죠. 뭐 그냥 뭐 아무거나 산다고 수익 나고 또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메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메인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종목이 메인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그룹 리포트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면요. 한국 EUV 밸류체인의 대장이다 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전년 대비 이제 이익단으로는 뭐 123%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 내에서 이제 EUV 쪽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 종목이 탑티어니까요. 뭐 조정시 이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지금은 뭐 바이앤홀드니까 뭐 신규로 보신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이엔드용 디스플레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포트로닉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제 고해상도 아몰레드 수요는 견조하며 하이엔드 포토 마스크 위주로 기술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사의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시장 쇼티지 자체가 결국은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세를 상당히 밀어올리는 흐름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일본 EUV 밸류체인 업체들과 미팅을 통해 과거에 이제 제가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드렸었는데, 요 증권사에서 요 일본의 EUV 밸류체인 업체들과 미팅을 하면서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요. 동사는 EUV 시장에서 글로벌 소부장 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고, 동사의 밸류에이션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전망 자체도 올해 1600억 매출에 380억 영업이익, 퍼밸류에이션은 한 24배, 내년도 이제 한 11배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주도력을 보이고 구조적 성장하는 어떤 분야에서 대장주가 뭐냐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 부분에서 SNS텍은 EUV 밸류체인의 대장이라는 것은 저도 이 리포트와 함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이제 2차전지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뺏길 것보다 뺏을 것이 많다. 이제 미래에셋 증권 이제 리포팅인데요. 점진적으로 시작된 고객사 확대, 고객사가 조금 뭐 LG엔솔 같은 기업보다는 많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제품도 다변화하고 GM과 북미 조인트 벤처를 시작한다. 30기가와트시부터 시작한다. 4680 원통형과 각형으로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를 본격화한다. 4680뿐 아니라 최근 또 LFP, 또 전고체 등의 제품 다변화까지도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밸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로 이제 AMPC 이제 이제 IRA 이제 법안의 수혜를 보는 이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25년부터 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5년 약 9천억의 또 영업이익 이제 추가적인 인식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퍼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전망은요, 올해 21배, 내년 15배, 내후년에는 10배 정도로 내려올 걸로 예상되는 측면들. 그래서 뭐 신고가는 시간의 문제인데 언제 할지의 문제인데, 지금 흐름은 신고가로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신고가의 흐름이 된다면 삼성 S사에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엔솔인데요. 사실 뭐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뭘 사야 되지? 그냥 한 종목 산다면 요거 하나 그냥 딱 사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적으로도 지금 슈팅의 구간에 넘어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 가져가면 우리가 뭐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북미 시장이 앞으로 뭐 10년, 앞으로 5년은 뭐 거뜬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는 어떤 시장, 또 가장 커질 시장이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셀 업체 중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확실합니다. 이 부분 확실하죠. 그래서 북미 시장이 올해 본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IRA 수혜가 가장 큰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동사는 뚜렷한 실적 성장, 높은 수주 잔고, 작년 4분기 기준 385조 원입니다. 다양한 고객사,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고객이죠. 또 신규 수주 등 여전히 주가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해서 이 종목만큼 너무나 실적적 가시성과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수혜는 뭐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상 이제 뭐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컨센보다 낮게 나오는 실적이지만 LG엔솔은 아니다. 예, 2분기에도 상당히 높은 또 수익, 이제 매출과 이익을 향유할 것이다. 메탈가 하락에 따른 소형전지 부분의 판가 하락 및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향 출하량 감소 예상. 하지만 북미를 중심으로 한 중대형 전지 판매량이 증가 지속되면서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의 신고가는 결국 2차전지 업종지수의 신고가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I를 비롯해서 다른 또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해주는 흐름 구도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위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1.4% 상승.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지금 최근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20일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데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엊그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이거 시장이 조정 구간이 그렇게 길게 나올 수가 없게 됐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저도 이제 조금 더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반도체 2차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구도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오늘 4% 갭으로 상승하고 또 종가 거의 고가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떤 흐름인데요. 지금은 바이앤홀드 섣불리 팔리면 안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삼성 SDI 플러스를 냈고, 뭐 LG엔솔은 좀 약간 약세, 포스코 퓨처엠은 1% 상승으로 거의 뭐 신고가 부근에 놓여 있고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1% 약세로 뭐 수급을 뺏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반도체 2차전지가 압도하는 시장의 분위기다. 에코프로는 5.4% 상승해 에코프로가 8% 상승으로 이제 거의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 자체는 지금 2차전지 흐름을 완연하게 추세적인 어떤 강화를 해나가는데 충분한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LNF는 1% 약세를 띠면서 상대적인 어떤 뭐 좀 아쉬운 어떤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HFSP 이렇게 반도체 종목, 또 이제 WCP, 또 이제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또 강한 어떤 시장 흐름으로 같이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케어제라든지 메디톡스 뭐 이런 미용 관련된 기업들 흐름 좋은 것 같고요. 클래시스, 바이오는 지금 미용, 덴탈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이제 강화시키고 하이라이트 국면을 좀 만드는 패턴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또 동진 세미캠도 강세인데요. 솔브레인도 이제 뭐 장기 평선 요거 이제 뚫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도 좀 우호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윤성 FNC, 와, 이거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보십시오. 그냥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이 장비 회사, 원익 IPS 같은 거는 아직 밑에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종 내에서 뭐가 메인인지는 뚜렷하게 주가 수준이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SNS하고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무슨 차이인지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NT 0.5% 상승으로 이제 신고가 부근으로 다가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뭐 엄청난 그 시세를 또 폭발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 흐름들을 뭐 종목별로 내고 있고요. 뭐 이수 스페셜 케미컬 이런 거는 뭐 지금 분할 상장해서 이제 엄청난 상승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이제 전고체 이제 대장주죠. 그런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굉장히 좀 강한데요. 뭐 에코앤드림 이런 것도 지금 다시 또 이제 전고점 부근의 위치로 돌려세우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와, 이거 뭐 그냥 끝없이 상승하는 구도 흐름을 내고 있는 신고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의 신고가 흐름은 뭐 굉장히 좀 업종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뭐 약보합인데 이것도 이제 포스코 그룹과 함께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 뭐 상대적으로는 좀 뭐 주가 탄력도는 낮겠죠. SKC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구도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도 라이콤 6% 상승에 모트렉스 거의 6% 상승, 텔레칩스 9% 상승, 칩셋미디어 13% 상승.
넥스트 칩이 20% 상승. 예, 이런 것들 꾸준하게 제가 자율주행 커버를 해드렸고, 뭐 이런 데서 다 커버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이제 가져가셨으면 높은 수익을 아마 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돌아가면서 강한 어떤 시장의 패턴, 뭐 DIPNF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고 이제 올라오는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의미심장한 부분이고요. 뭐 KNX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 흐름들을 앞에 매물대를 흡수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조정 구간을 마치고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흐름을 내면서 또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들. 그래서 아주 뭐 이제 전부 전체 종목들이 뭐 다 좋은 어떤 구도 흐름을 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기관의 동시 순매수 수급 구도의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천억 1,700억 동시 순매수,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대한항공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네요. 삼성, SDI, 또 바이오 쪽에 또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 수급이 들어오는 패턴. 그리고 코스닥 보니까 뭐 에코프로, 뭐 칩스앤미디어, HFSP, 하나마이크론, 텔레칩스, 뭐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보이네요. SNS텍, STI, 또 2차전지 쪽에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도 있고요. 반도체가 오늘 좀 상당히 수급도 좋았던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신고가 종목 넘치는 시장은 완연한 강세 추세.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주도 업종의 주도주들 바이앤홀드 전략 계속 고수. 그것만이 최선의 어떤 지금의 전략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 매일마다 이렇게 복귀하는 거 여러분도 많은 뭐 학습과 이제 인사이트가 만들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과정이 지루하고 이제 고난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막 뭐 아유 뭐 시장 하루 안 보는 게 어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놓쳐버리는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고, 흐름을 끊기게 돼서 또 예민하게 뭔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필승의 전략을 위한 동행 꾸준하게 같이 나아가시면 큰 성장과 또 큰 계좌의 레벨업들을 어느 순간에는 만들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코엑스 가가지고 소부장 그 업체들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 좀 듣는다고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요. 거기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또 2차전지 관련된 주요 기업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분석 내용에 녹여서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막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
이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실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